축하합니다. 올바른 물 마시기 방법을 통해 동안 피부를 얻고 암을 예방하셨습니다. 여러분, 물 자주 마시나요? 물이 피부 건강뿐 아니라 암 예방까지 도움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러나 올바른 물 마시기 방법을 알지 못한 채 피부 건강을 놓치고 암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 피부 건강도 챙기시고 암 예방하셔서 병원 갈 일 줄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혼자 보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물이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물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먼저 물은 5대 영양소라고 불리우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에 더해 6대 영양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런 물도 어떻게 마시는지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이 다 다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물도 알고 마셔야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의 효능뿐만 아니라 물을 무엇과 마셔야 암 예방에 좋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꼼꼼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물이 우리에게 주는 효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은 암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아니 무슨 물이 암을 예방하냐? 사람은 살면서 물을 필수적으로 마시는데 암에 걸리는 이유가 그럼 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주세요. 우리 몸에 물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세포 안에 있는 물입니다. 모든 세포는 힘을 쓰게 되면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화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산화물들을 빨리 바깥으로 희석을 해서 빼내야 합니다. 그럼 이때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그런데 이 산화물들이 세포 안에 지저분하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세포막을 다 파괴시키고 마지막에는 세포해까지 파괴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들을 손상시키고 세포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암세포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 산화물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세포 안에다가 물을 많이 공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세포 안에 물을 많이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갈증은 혈관의 탈수로 인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세포 안의 탈수는 갈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을 무작정 많이 마셔야만 할까요? 물을 많이 마시는 만큼 물이 세포 안에 많이 갈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물을 많이 마신다고 세포 안으로 물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이 임의대로 세포 안에 많이 들어가게 되면 세포는 팽창해서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포 안으로 물을 들어가게 할까요? 일단 세포는 바깥하고 안쪽에서 미네랄을 교환합니다. 이때 나트륨은 빠져나가고 칼륨은 들어가게 되고 이 과정을 수도 없이 해서 몸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칼륨이 들어가는 이때 물을 같이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즉 물을 무작정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마실 때 칼륨이 많은 것을 마시는 것이 좋겠죠? 칼륨이 많은 물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니 칼륨이 많은 음식과 물을 함께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마토, 바나나, 키위, 콜라비, 그리고 중요한 고구마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고구마를 드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도 슬슬 추워지고 군고구마가 생각나지 않나요? 근데 아쉽게도 칼륨을 많이 섭취하기 위해서는 군고구마가 아니라 생고구마를 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구마를 굽거나 찌면 당지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구마를 생으로 드시면 굽거나 찐 고구마보다 당이 적어 고구마를 섭취하실 때는 군고구마가 아닌 생고구마를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고구마를 드시면 좋은 것이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까지 있어 암 예방에 더욱 도움을 많이 줍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를 껍질째 드시는 것이 몸에 아주 좋습니다. 고구마 껍질 속에는 안토시안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안토시안의 경우 보라색을 띠며 항산화, 항당뇨, 항암, 시력보호, 노화방지 등 우리 몸에 매우 좋은 물질입니다. 칼륨만 많은 줄 알았던 고구마가 이렇게 많은 효능까지 있을 줄은 모르셨죠? 이제부터 물을 드실 때 자색 고구마를 생으로 함께 섭취하여 세포 속에 물을 채워 암 예방에 힘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은 피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잃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젊음입니다. 그리고 피부는 젊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젊음을 다시 되찾고 싶은 분들은 이 부분 집중해주세요. 세포톤이 좋아지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물과 콜라겐입니다. 어린아이의 피부와 중년의 피부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수분량이 80% 정도 됩니다. 성인이 되면 50%까지 떨어지게 되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 40%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40%까지 떨어지게 되면 피부가 점점 쪼그라들게 됩니다. 하지만 세포 안에 물이 있으면 미백 효과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포가 수분을 얻어 팽창해지고 동시에 피부가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멜라닌 색소가 적어야만 피부가 하얀 것은 아닙니다. 세포 안에 물이 없으면 세포가 쭈글쭈글해지고 피부가 검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물을 자주 마셔야겠죠? 그렇다고 막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물을 마셔야 할까요? 하루에 보통 1.5에서 2리터를 마시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요즘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물 섭취량을 계산해서 마시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밥과 국을 먹으면서 중간중간에 물을 마셔서 알게 모르게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는 넘게 마시니 물 마시는 것을 강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 권장 섭취량에는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물만 마실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밥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의 기준이 참 까다롭죠? 그러니 남은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확한 기준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시는 물들은 결과적으로 먹은 음식들을 희석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갈증이 나서 마시는 물 또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로 세포에 필요한 물은 따로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로 아침에 일어난 후 공복 상태에서 물을 바로 드시는데요. 이때 세 가지만 주의해주세요. 반드시 입을 헹군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에는 세균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로 물을 마시면 세균 덩어리도 함께 마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간혹 아침에 일어나 갈증으로 인해 벌컥벌컥 물을 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뇌나 심장의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혈관이 손상되는 등 자칫하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혈압이나 뇌동맥류, 뇌출혈 병력이 있으시다면 물을 마실 때 최대한 천천히 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전달드리는 주제이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어떤 물을 마시는 게 좋을까요? 먼저 가능한 미지근한 물을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찬물을 마시면 몸이 긴장 상태가 되어 전체적으로 체온이 내려가며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찬물은 되도록 피해주세요. 그렇다고 너무 뜨거운 물은 뜨거워서 많이 마시지도 못하니 미지근한 물을 권장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물이 아닌 미네랄 물을 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수기 물, 약수, 생수 중에 무엇이 가장 좋을까요? 생각하셨나요? 일단 정수기 물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정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역삼투압 때문입니다. 역삼투압은 증류수를 만들기 때문에 정수기 물을 마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수기는 삼투압의 기능도 섞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수기는 미네랄이 부족한 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은 생수입니다. 이 생수는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려 그 안에 있는 미네랄을 조절한 물입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석회석이 많이 있어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물은 우리의 기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생수 같은 경우 칼슘을 떨어뜨려서 나옵니다. 외국 생수의 경우 서양 사람들의 체질을 고려하여 칼슘이 많이 들어있으니 국산 생수를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약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약수를 떠오십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석회석으로 인해 발생되는 약수 안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약수는 떠오대 생수를 드시고 약수는 자녀분들에게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말해 정수기 물이나 약수보다는 생수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 대신 차를 주로 마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차로는 보리차 정도는 적합하지만 이뇨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차 종류는 물 대체로 활용할 수 없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어 차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물은 생자색 고구마와 함께 먹으며 마시고 미지근하게 마시고 정수기나 약수보다는 생수를 마시고 물 마실 때 이제 이 쓰리고를 기억해주세요. 이후 올바른 물 마시기 습관을 들여 암도 예방하시고 피부 건강까지 챙겨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건강도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이 시간에도 이처럼 우리 생활 주변에 놓치고 있는 건강 정보를 찾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함께해요.